도시의 복잡한 풍경 속에서 외로운 사람들은 저마다 상처를 안고 살아간다. 그 가운데 성공한 추리소설 작가이자 라디오 DJ로 활동하는 장재열은 세련되고 지적인 이미지 뒤에 어린 시절의 학대와 트라우마라는 깊은 상처를 품고 살아간다. 반듯해 보이는 겉모습과는 달리 그는 심각한 강박과 불면증에 시달리며 오직 글쓰기를 통해 내면의 고통을 억누르고 있었다. 한편 정신과 레지던트인 지혜수는 겉으로는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여성이지만 내면에는 과거 부모의 이용과 연인의 배신으로 인한 깊은 불신과 회피형 애착이 자리잡고 있었다. 두 사람은 라디오 토크쇼에서 처음 만나 엇갈리는 대화를 주고받으며 충돌하고 서로에 대한 호기심이 무르익어가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인연으로 그들은 한 집에 머물게 된다. 닐과 함께 살아가는 인물로는 조울증을 앓고 있는 정신과 전문의 동료 조동민과 튼튼하고 무던하지만 심리적으로 미성숙한 박수광이 있다. 이 집은 외부에서는 보기 힘든 내면의 고통이 얽힌 공간이자 삶을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끼리 마음의 벽을 허물고 치유를 배우는 치유의 공간이 된다. 재열과 해수는 서로 다른 상처로 인해 끊임없이 부딪히지만 점차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면서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배워간다. 하지만 재열은 자신도 인식하지 못한 심각한 정신질환, 즉 조현병을 앓고 있었고 그로 인해 자신이 상상 속 인물이라고 믿고 있는 한 소년, 한강호와 교류해온 사실이 드러난다. 이 충격적인 진실 앞에서 해수는 도망치지 않고 오히려 재열을 치료의 길로 인도한다. 해수 역시 자신의 상처를 마주하고 재열과 함께 성장하며 두 사람은 서로의 아픔을 감싸 안는 법을 배운다. 이 드라마는 단순한 사랑 이야기가 아니라 인간이 가진 복잡한 내면과 심리적 고통을 섬세하게 그려낸 이야기이며 그 과정을 통해 타인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의 의미를 진하게 느끼게 해준다. 결국 이들은 진정한 사랑이란 서로를 온전히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며 누구도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서로의 치유자가 되어주는 것임을 깨닫게 되고 상처를 안고도 당당히 사랑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게 된다. 그렇게 그들의 이야기는 마치 시처럼 흘러가며 괜찮아, 사랑이야라는 말처럼 우리 모두에게 작은 위로가 되어준다. 드라마 괜찮아, 사랑이야는 겉으로는 트렌디한 로맨스를 표방하고 있지만 그 내면에는 인간 존재의 복잡성과 마음의 병, 그리고 상처를 품은 이들이 진심으로 연결되어 가는 과정을 따뜻하면서도 치밀하게 담아낸 심리치유극이다. 장재열이라는 인물은 사회적으로 성공한 작가이자 매력적인 외모의 소유자이지만 어린 시절의 학대와 폭력, 가족 간의 비극으로 인해 마음 한구석에 깊은 어둠을 품고 살아간다. 그는 모든 것을 통제하고 규칙적으로 살아가려 애쓰지만 그건 결국 자신의 불안을 가리기 위한 방패였으며 그 불안은 결국 상상 속의 인물, 강우를 통해 표출된다. 반면 지혜수는 능력 있고 밝은 정신과 의사이지만 아이러니컬하게도 자신은 정작 사랑에 있어서 회피적이며 타인의 손길을 두려워하는 인물이다. 이처럼 서로 다른 상처와 결핍을 지닌 두 사람이 점차 서로에게 스며들며 차츰 서로의 병을 발견하고 결국 그 병을 함께 짊어지는 이야기로 전개된다. 이 드라마의 가장 큰 미덕은 정신질환이라는 민감하고도 무거운 주제를 섬세하고 따뜻하게 다루었다는 점이다. 특히 조현병이라는 질환을 단순한 소재로 소비하지 않고 그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의 내면을 존중하며 치료와 회복의 과정을 현실적으로 묘사한 점은 이 드라마가 단지 로맨스가 아니라 인간과 인간의 만남에 집중한 이야기임을 보여준다. 또 하나 중요한 메시지는 바로 치유는 타인과의 관계 안에서 시작된다는 것이다. 정신과 의사인 해수도 명성을 얻은 작가인 재열도 모두 불완전한 인간이다. 그리고 그들은 서로를 통해 자신의 결핍을 인식하고 그 결핍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면서 점차 진정한 자아를 회복해간다. 닐이 함께 살아가는 쉐어하우스는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 각기 다른 상처를 가진 이들이 마음을 열고 소통하며 성장하는 심리적 공동체로 기능한다. 또한 드라마는 현대인들이 얼마나 외로움과 불안, 트라우마에 시달리며 살아가는지를 현실적으로 묘사한다. 잘 웃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도 실은 밤이 되면 잠들지 못하고 가슴 속에는 말하지 못한 상처를 품고 있다.
괜찮아, 사랑이야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보내는 따뜻한 인사와도 같다. 괜찮다고, 사랑이라고, 그렇게 말해주는 것이다. 또한 이 작품은 사랑이 단순히 감정의 교류가 아닌 상처를 함께 견디는 능력이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상대의 아픔을 부정하지 않고 그 아픔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오히려 그 아픔 속에서 함께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인간은 진짜로 연결되고 마음은 회복된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이고 존재의 증명이다. 드라마는 우리에게 묻는다. 당신도 상처가 있는가? 그렇다면 괜찮다고, 지금 이대로도 사랑받을 수 있다고. 그것이 바로 이 드라마의 정수이자 시청자 모두의 마음속에 길게 남는 따뜻한 메시지이다. 삶은 누구나 완전하지 않으며 진짜 사랑은 그런 불완전함을 함께 껴안는 용기에서 출발한다는 것을 이 드라마는 조용히, 그러나 깊이 있게 전하고 있다. 그래서 괜찮아, 사랑이야는 단지 한 편의 드라마가 아닌 인생의 어떤 장면에서 떠오르는 하나의 기억이자 상처 입은 마음이 조용히 쉬어갈 수 있는 안식처로 남는다. 사람은 누구나 마음속에 비밀 하나쯤 품고 산다. 그리고 그 비밀은 대개 상처에서 비롯된다. 괜찮아, 사랑이야는 그런 상처들이 단지 치유의 대상이 아니라 사람을 사람답게 만들어주는 과정임을 조용히 보여준다. 장재열이 앓고 있는 조현병은 단지 질병이 아니라 오래도록 미처 말하지 못했던 고통의 집합이었다. 어린 시절 자신을 지키기 위해 형을 고발했고 그 선택의 무게는 마음 깊은 곳에 죄책감이라는 그림자를 드리웠다. 그는 삶을 완벽하게 꾸미고 살아가며 그 고통을 덮으려 했지만 그 덮개 아래에는 누구도 몰랐던 외로움과 두려움이 뿌리내려 있었다. 그 외로움이 강우라는 환상을 만들어냈고 그 환상은 그를 살아가게도 했지만 동시에 그를 올가매기도 했다. 해수는 그런 재열의 마음을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다. 그가 이상하다고 느꼈고 그의 세계가 낯설게만 다가왔다. 하지만 사랑은 이의 또 다른 이름이기도 하다. 해수는 자신의 마음이 재열을 향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비로소 그를 온전히 마주하기 시작한다. 그 과정에서 해수 역시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본다. 엄마의 부재, 아버지에 대한 분노, 그리고 사랑에 대한 불신. 이 모든 것들이 해수의 감정 표현을 막아왔고 그녀를 단단하지만 차가운 사람으로 만들었다. 하지만 재열을 통해 해수는 자신 안의 얼음을 녹이게 되고 점차 진짜 자신을 드러내기 시작한다. 사랑은 둘 중 하나만 변해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둘 다 아물어가야 하고 함께 걸어가야 한다. 드라마가 특별한 이유는 감정의 변화가 천천히 그러나 명확하게 다가온다는 점이다. 화려한 반전이나 자극적인 사건이 아닌 인간관계 속 아주 작은 변화들, 예컨대 눈빛, 침묵, 숨결 사이의 망설임 속에서 이야기가 흐른다. 그리고 그런 디테일한 표현은 드라마를 시청하는 이들에게도 자기 삶을 돌아보게 만든다. 나도 저랬던 적이 있지. 나도 누군가에게 상처를 줬고 혹은 받았지. 그리고 그때 제대로 울지 못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며 마음 한켠이 뜨거워진다. 드라마 속 공간은 단순한 배경이 아니다. 쉐어하우스는 현대인들이 잊고 사는 공동체의 의미를 다시 일깨운다. 타인과 함께 밥을 먹고 서로의 생활을 나누며 때로는 싸우기도 하는 공간 속에서 인물들은 성장하고 상처도 함께 어루만진다. 특히 정신질환이라는 소재를 극복의 대상으로 삼기보다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함께 살아가는 방식으로 보여준 점은 이 드라마의 가장 큰 강점이다. 완치가 아니라 공존이라는 키워드가 중요한 이유다. 괜찮아, 사랑이야는 결국 말한다. 누구나 조금씩은 아프고 그 아픔을 숨기고 살아간다고.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더 조심스럽게 대해야 하고 함부로 판단하지 말아야 하며 무엇보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인정해줘야 한다고. 그것이 바로 사랑이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괜찮은 삶이라고.
이 따뜻한 메시지는 드라마가 끝난 뒤에도 오래도록